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 고은 시인의 자작나무 숲으로 가서입니다. 이 사진의 나무가 자작나무인데요. 우리 정비석 선생님이 산정무안에서 금강산에서 만난 자작나무의 숲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했던 그 글이 기억이 납니다. 자, 하얀 나무 껍질이 굉장히 또 아름답죠. 특별하죠. 자, 이 자작나무 숲에서 고은 시인은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역시 시인의 눈은 특별했습니다. 자, 고은 시인의 낭송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깨달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자, 우연한 만남, 깨달음의 기쁨. 목적지 없는 여행을 다니는 저도 우연히 어떤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좋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특별합니다. 우연한 만남, 깨달음, 그리고 다짐. 우연히 찾은 자작나무 숲의 순수함과 정직함, 포용력, 부드러움, 경건성을 만나고 지난 삶을 반성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고은 시인의 자작나무 숲으로 갔어입니다. 광해운 이월마을에서 7연산 기슭에 이르기 전에 나는 그만 영문모를 드넓은 자작나무 분지로 접어들었다. 누군가가 가라고 내 등을 떠밀었는지 나는 뒤돌아보았다. 아무도 없다. 다만 눈발에 익숙한 먼 산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도 없게 자작나무 숲의 벗은 몸들이 이 세상을 정직하게 한다. 그렇구나. 겨울 나무들만이 타락을 모른다. 슬픔에는 거짓이 없다. 어찌 삶으로 울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오래오래 우리나라 여자야말로 울음이었다. 스스로 달래온 울음이었다. 자작나무는 저희들끼리 것만 찾아든 나까지 하나가 된다. 누구나 다 여기 오지 못해도 여기 온 것이나 다름없이 자작나무는 오지 못하는 사람 하나하나와도 함께인 양 아름답다. 나는 나무와 나뭇가지와 깊은 하늘 속의 우둠져의 떨림을 보며 나 자신에게도 세상에도 우쭐해서 나무찜지게 무겁게 지고 싶었다. 아니 이런 추운 곳의 정막으로 태어나는 눈엽이나 삼거리 술집의 삶은 고기처럼 순하고 싶었다. 너무나 교조적인 삶이었으므로 미풍에 대해서도 사놓았으므로 얼마만이냐 이런 곳이야말로 우리에게 10여 년 만에 강렬한 곳이다. 강렬한 이 경건성, 이것은 나 한 사람에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말하는 것을 내 벅찬 가슴은 벌써 알고 있다. 사람들도 자기가 모든 낱낱 중의 하나임을 깨달을 때가 온다. 나는 어린 시절에 이미 늙어버렸다. 여기 와서 나는 또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이제 나는 자작나무의 천부적인 겨울과 함께 깨물어 먹고 싶은 어여쁨에 들떠 나무의 어린 외동으로 자라난다. 나는 광해원으로 내려가는 길을 등지고 sak풍의 7연산 험한 길로 서슴없이 지향했다. 자, 광해운 2월 마을에서 7연산 기슭에 이르기 전에 여정이 나타나 있죠. 그만 나는 영문도 모를 드넓은 자작나무 분지로 접어들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어떤 섭리에 의해서 오게 되었다. 우연히 오게 된 것이죠. 누군가가 가라고 내 등을 떠밀었는지 나는 뒤돌아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자, 결국 뭡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온 것이 내 발로 왔다는 거죠. 다만 눈발에 익숙한 먼 산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도 없게 자작나무 숲의 벗은 몸들이 내 발로 왔는데,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운명처럼 섭리처럼, 자, 자작나무의 벗은 몸들, 우리 옷을 벗었다는 것은 순수한 모습이죠. 그래서 가식 없는 자작나무 숲입니다.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화장한 얼굴과 생 얼굴이 굉장히 다른 경우도 있죠. 자, 이런 자작나무는 지금 생 얼굴로 자신의 순수한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정직하게 한다. 그렇구나. 겨울나무들만이 타락을 모른다. 자, 자작나무의 속성은 정직함을 보여준다. 자기들 스스로 정직함을 보여준다. 이렇다는 것이죠. 자, 겨울나무만이 타락을 모른다. 바로 벗은 자작나무들만이 타락을 모른다. 자, 타락한 세상의 모습과는 대조가 되죠. 세상은 타락했지만 자작나무 숲은 아주 순수하다, 정직하다. 자, 겨울이라서 벗은 자작나무처럼 나도 힘든 삶을 통해서 순수해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겨울은 춥죠. 나무도 추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지금 겨울 같은 힘든 삶을 살지라도 이런 자작나무 같은 순수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섭리처럼 만나게 된 자작나무 숲의 정직함입니다. 슬픔에는 거짓이 없다. 어찌 삶으로 울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자, 슬픔을 느끼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허균의 통곡큰기라는 기록이나 박지원의 호곡장이라는 이런 수필을 본 적이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입니까? 어디가 통곡의 벽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운다는 것은 정직함과 관련이 있겠죠. 자, 울음의 의미가 바로 거짓이 없다, 정직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삶으로 울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서리법이죠. 누구나 다 운다. 그래서 누구나 다 정직할 수 있다라고 연결할 수 있겠죠. 오래오래 우리나라 여자야말로 울음이었다. 스스로 달래온 울음이었다. 자, 여자들은 바로 자작나무죠. 정직한 사람. 아마 우리나라 여자들은, 옛날의 여자들은 상당히 힘겨운 삶을 인고하고 처음을 지냈죠. 그래서 겨울 산에 있는 자작나무와 같은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바로 스스로 달래온 울음. 이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달래온 울음이니까 힘든 삶, 인고를 달래온 여인의 울음이죠. 바로 한이다, 그죠? 자, 자작나무 숲에서 깨달은 것은 바로 여인의 울음, 그 정직함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자작나무는 저희들끼리건만 찾아든 나까지 하나가 된다. 자작나무 자기들끼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외부의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면 좀 경계심을 갖죠. 그런데 나까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자작나무와 동화된 나, 자작나무가 이렇게 포용력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무라일체, 나도 슬픔을 알고 정직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자작나무 덕분이었죠. 누구나 다 여기 오지 못해도 여기 온 것이나 다름없이 뭡니까? 누구나 정직함을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자작나무의 힘이죠. 자작나무는 오지 못한 사람 하나하나와도 함께 있는 아름답다. 자, 자작나무의 포용의 아름다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 바로 정직함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작나무 숲에서 동화된 나와 세상입니다. 나는 나무와 나뭇가지의 깊은 하늘 속의 우듬지의 떨림을 보고, 자, 우듬지는 나무 꼭대기의 줄기입니다. 자, 나무 꼭대기의 줄기의 떨림은 아마 미세한 떨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우듬지의 떨림을 보고 나는 삶의 고운 결을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연한 무엇이 큰 영향을 주어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겠죠. 나 자신에게도 세상에도 우쭐해서 나무찜지게 무겁게 지고 싶었다. 자, 뭡니까? 자작나무를 보면서 정직해졌고 그래서 우쭐해졌다. 나도 정직해졌죠. 그래서 우쭐해졌죠. 그 나무찜지게 무겁게 지고 싶었다는 것은 지금보다 더 힘든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지게를 안 잡았겠지만 지게를 무겁게 지면 굉장히 더 힘들겠죠. 자, 이 부분은 교만함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만족감과 대견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자작나무를 담고 싶었다는 뜻이 되겠죠. 아니, 이런 추운 곳의 정막으로 태어나는 눈엽이나, 자, 자작나무가 지금 추운 산 속에서 흰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뭇잎은 떨어지고 아주 벌거벗은 모습인데요. 태어나는 눈엽은 그 나뭇가지에 나는 눈의 어떤 작은 삭이겠죠. 어린 잎의 순수하고 연한 존재입니다. 자, 삼거리 술집의 삶은 고기처럼 순하고 싶었다. 여러분들은
쌤도 삶은 돼지고기를 좋아하는데요. 소고기보다 삶은 돼지고기는 순수하고 연한 존재입니다. 그 어린 잎이나 이런 삶은 고기처럼 순수하고 연한 존재가 되고 싶다. 그 여린 눈옆이나 삶은 고기처럼 연하고 순수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강한 삶을 살았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교조적인 삶이었으므로 미풍에 대해서도 사나웠으므로 내 삶이 강한 삶이었다는 뜻이죠. 자, 교조적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인 듯 믿고 따르는 삶. 예를 들면 우리 북한의 김정은을 따르는 그런 집단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무조건 맞다 이거죠. 맹목적으로 맞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도 우리나라의 정치에서도 그런 모습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 미풍은 외부의 반응이죠. 자, 작은 외부의 반응에도 사나웠다. 자, 거칠었던 교조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앞에 위 3행은 도치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렇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지난날의 거칠고 교조적이었던 삶에 대한 반성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삶을 안 살겠다는 뜻이죠. 그 여린 잎과 또 삶은 돼지고기처럼 순하고 부드럽게 살겠다는 뜻입니까? 얼마만이냐, 이런 곳이야말로 우리에게 10여 년 만에 강렬한 곳이다. 자, 이런 곳은 바로 자작나무 숲이죠. 정직함을 주는 자작나무 숲은 정말 10여 년 만에 처음 만나는 강렬한 느낌이다. 자, 이 강렬한 이 경건성. 자, 이것은 나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자, 강렬한 이 경건성은 공견하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 공견한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태도. 영탄법입니다. 험한 삶의, 그래, 이 경건성 때문에 험한 삶의 길을 가고자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 말하는 것을 내 벅찬 가슴은 벌써 알고 있다. 자, 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자작나무 숲의 영향력이죠. 자, 온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도 좀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삶을 살아야 안 되겠느냐라고 말없는 자작나무가 이야기한다는 것이 되겠죠. 사람들도 자기가 모든 낱낱 중에 하나님을 깨달을 때가 온다. 자, 사람들도 소중한 존재, 자기가 이제 순수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소중한 존재가 임을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작나무 숲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어린 시절에 이미 늙어버렸다. 여기 와서 나는 또 태어나야 한다. 자, 교조주의 빠진 세속화된 삶을 살았죠. 어린 시절에 이미 늙어버렸다. 자, 이 부분은 역설법이 됩니다. 자, 나는 또다시 태어나야 된다. 자, 이런 삶에서 다시 태어나서 순수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새로운 삶의 소망이고요. 바로 자작나무를 닮은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자작나무의 천부적인 겨울과 함께, 자, 선천적으로 타고난 겨울이기에 더욱더 순수함이 드러납니다. 자, 자작나무 숲 속에서 이 겨울에서도 우리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깨물어 먹고 싶은 어여쁨에 들떠 나무의 어린 외동으로 자라난다. 자, 깨물어 먹고 싶은 어여쁨은 자작나무가 가진 강렬한 경건성으로 연결됩니다. 경건성과 연결됩니다. 자, 이런 경건성에 들떠 나무의 어린 외동으로 자라난다. 자, 어린 외동은 소중한 존재죠. 그 자작나무와 같은 삶을 사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광야원으로 내려가는 길을 등지고 삭품의 칠연산 험한 길로 서슴없이 지향했다. 자, 광야원으로 내려가는 길은 좀 평탄한 길이고, 자, 쉬운 길입니다. 그죠? 이건 삶의 진정성을 깨닫지 못하고 걸었던 길이고, 지금까지 삶의 길이 이랬겠죠. 삭풍은 북풍이죠. 자, 삭풍의 칠연산 험한 길은 북풍을 맞서는 길, 새로운 삶이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여린 삶의 길입니다. 그죠? 어린 눈엽처럼 또 삶은 돼지고기 같은 그런 삶이 되겠죠. 실제로 고은 시인은 전두환 신군부에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던 그런 시인의 삶에서, 힘든 삶에서 이런 자작나무 숲을 보고 새로운 삶을, 더 무거운 짐을 지고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정직한 삶을
인식하는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자, 삶의 경건성 발견과 새로운 삶에 대한 다짐. 자, 자유는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입니다. 반성적이고 성찰적이고 의지적입니다. 주제는 삶의 경건성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고요. 자작나무의 순수함과 자신에 대한 반성입니다. 자, 지난 삶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의 다짐입니다. 우리 매번 이런 다짐을 하죠. 그 다음에 실천이 또 중요하지요. 자연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다짐했고요. 경험을 바탕으로 지향하는 삶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작나무 숲은 통과 의례적 공간, 만나기 전과 후가 달라지죠. 만나기 전과 후가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다. 자, 이제 활동이 있는데요. 활동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은 시인의 자작나무 숲으로 가서를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삶의 계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알차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은 시인의 자작나무 숲으로 가서 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